오늘은 24일입니다. 22일 날 토요일 서울이죠. 서울 대하문 앞 시청 앞입니다. 거기에 조은진 후보의 집회가 있었고, 그리고 서울역에는 홍준표 후보 집회, 그리고 강남 봉사 근처에서는 남재준 후보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거 잘 아실 건데요. 우선 왜 이 세 집회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를 외쳤던 그 이제 민심이 이 세 군데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 세 후보 집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선거 전국이 되면서 태극기를 들었던 그런 애국 시민들이 여기저기 흩어졌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첫 집회입니다. 정치 집회로는 이 토요일 날 서울에서는 첫 집회였죠. 그 전에는 토요일 날 집회를 해도 그런 정치 집회가 아니고 그냥 탄핵 무효 집회였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나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집회는 허용이 안 되고 선거 집회만 허용이 됩니다. 선거 정치 집회만. 그래서 집회 신고를 해도 결국은 정당 이름으로 그렇게 정치 집회를 신고하는 것이지요. 임의로 모이면은 그건 선거법 위반이다.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세 군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청 앞 대한문인데요. 여기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다. 이것이죠. 열기도 가장 강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 태극기를 든 그런 애국 시민이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새누리당이거든요.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가 조은진 후보가 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모인 그 열기가 강력했다 봐야 되고, 인원은 그러니까 그 전에 탄핵 무효를 외쳤던 그 집회보다는 좀 줄었지요. 참석자들이 그러는데 한 3분의 2 정도 왔지 않겠는가, 그런가 보니까 약간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다닥다닥 밀집해서 들어서렇지 조금 넉넉하게 앉았으면 광장을 가득 채우지는 않았겠냐,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꽤나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열기는 컸고 모인 인원이 가장 많았다. 그렇다면 서울역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집회는 어땠는가? 예, 거기도 이제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그 서울역 앞 광장이 다 채워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색이 붉은 옷을 입고 많이 있다 이거죠. 예,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붉은 옷. 그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당원들이 입는 옷 아니겠냐 이렇게 싶은데요. 예, 선거 운동원들은 보니까 흰 옷에, 근데 당원복을 많이들 입고 나와서 당원 단합대회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였다. 그럼 태극기를 든 시민은 없었냐? 있었죠. 있었지만은 그 숫자는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요. 저 강남으로 가봅니다. 강남에 남재준 후보 집회가 있었다. 봉사 근방에서 주로 거기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 숫자가 이제 크게 많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대충 이제 둘러본 것입니다.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인 대한문의 조은진 후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은진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2시간 TV 토론을 하자, 이걸 제의했어요. 그건 뭐냐? 단일화를 조건으로 하자, 이런 건가 봅니다. 그런데 조은진 후보가 말하는 단일화는 자기 앞으로 단일화고, 또 홍준표 후보가 말하는 단일화는 홍준표 후보 앞으로의 단일화지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하는 분 기본이죠. 자, 그런데 조은진 후보는 단일화를 정말 자기 앞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조은진 후보의 바람이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당장에 해볼 만한 그런 선거로 만들 수가 있죠. 왜 그럽니까? 저 자유한국당에 거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은진 후보 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 혼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커다란 약점이고, 또 우파 국민들이 볼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지지하고 싶어도
그런데 그 부분이 완전히 카바가 되는 것이죠. 왜냐? 두 당의 당력이 합해지는 거기 때문에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은 그럼 다른 또 우파 당들하고 또 단일화하면 마찬가지죠. 그것도 역시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조원진 후보도 당당하게 대결을 해볼 수 있는 힘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일화를 또 하다가 홍 후보한테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약속을 받아내고 그 힘을 이전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반대가 되고, 그리고 또 단일화를 안 하고 완주를 해도 표를 어느 정도 이제 얻은다면은 그 힘이 선거 끝나고도 지속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선거 끝나고가 중요합니다. 또 이 새누리당 입장에는 왜 그러냐면 신생 정당이라서 아직 이제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신생 정당이라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수백만의 태극기를 들었던 그 애국 시민들이 이제 선거 전국이다 보니까 후보 선택은 전부 다릅니다. 명분도 다르고 그래서 흩어집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은 그때는 그런 요인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 어디론가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아니면 새누리당? 아니면 통일당?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어딘가는 또 모여야 될 겁니다. 그래야 힘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모이고 한다? 예전처럼 그냥 순수하게 그러면 1년 12달 계속 길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든다? 메아리가 있을까요? 결국은 어느 당으로 모여야 될 텐데 어디로 모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디가 적합하겠어요? 이제 선거 끝나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가 새누리당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 이것이죠. 뭔가 어떻게 하든지 뭐 유효 득표를 해서 보여주든 단일화를 제대로 해가지고 보여주든 아니면 그 뒤에 활동으로 어떻게 보여주든 수많은 지금 당원들이 가입을 해가지고 그 입력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지금 애를 쓰는가 본데 다 컴퓨터에 입력하는데 한 달은 걸릴 것이다 이런 소문도 있어요. 그럼 앞으로 계속 가입자 늘어나게 되면 점점 그 불어나는데 그것이 여차하면 또 줄어버릴 수도 있고 가입해 놓은 사람들이 적극성을 안 보여버릴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보완하고 해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돼야 또 3년 후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할 수도 있겠고 또 여타 사건에 대비할 수도 있겠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또 재판 과정이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비할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오늘 24일부터 새누리당 그 홈페이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이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서버 다운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서버 다운이란 뭐냐면은 한꺼번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이제 서버 다운이 되는 거 있고 또 용량을 주어진 용량을 다 사용해 버려 가지고 이제 다운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홈페이지가 일시 죽어버렸는데 그 관리를 조금 잘 해야 되겠네요. 예, 다시 이어집니다. 예, 그렇게 되고 다음 홍준표 후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입니다. 홍준표 후보 확장성이 상당히 크다. 내가 전에도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파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 순간은 어떤가? 여론조사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별로 크게 늘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5%, 6%, 7% 이렇게 하던 것이 지금 9%, 또 어떤 데이 10% 이렇게 나오니까 좀 늘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그냥 내부적인 확장성 정도 이건 좀 애매합니다만은 내가 그냥 그런 부분을 이렇게 살펴본다, 평가를 해본다 하면은 그 부분도 커졌다. 그래서 선두주자들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현재는 문재인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고 그런데 홍 후보도 안철수 후보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 않냐. 이제 확장성으로 볼 때 그렇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 부분은 그래도 상당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 후보가 우파 단일화를 홍 후보 앞으로 해낼 수 있다 한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굉장히 낮지만은 그래도 선거 해볼만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홍 후보가 하기 나름으로 좀 더 분발하고 국민의 결집을 이끌어낸다면은 점점 그 확장성이 커지면은 나중에 정말 해볼만 하지 않겠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이제 TV 토론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해도 그냥 단발 질문보다는 1단계, 2단계, 3단계 질문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싶고 그리고 20대, 30대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공약을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는 조원진 후보도 마찬가지고 다른 후보도 다 마찬가지겠죠. 우파 후보들은 20, 30대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이제 홍 후보는 TV 토론을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또 발표하기도 쉽겠죠. 이제 조원진 후보나 남재준 후보는 TV 토론 안 하니까 그는 유튜브라든가 다른 제3의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카톡으로 뭐 연설문을 늘 배포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걸 해야 될 것이고요. 아무튼 TV 토론에서 좀 적극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요. 특히나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를 충분하게 공략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국민들이 볼 때 뭔가 듬직하고 믿음성 있다 이렇게 여길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번 대선만큼 이 표심이 오락가락한 대선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뚜렷하게 우파 후보 중에 누군가 떠버리면 그런 일이 없겠지요. 또 선거란 건 진행되다 보면은 투표를 가까워지다 보면은 결국은 좌우 싸움 아니면 여야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직까지는 그렇단 말이 왜 그러겠습니까? 뚜렷한 후보가 부상을 못해서 그런 것이죠. 이제 부상을 하면야 그럴 걱정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표심이 우파 표심이 안철수 후보한테 몰리는 바람에 안철수 후보가 급등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언론의 이제 보도 또 여론조사 이런 걸 이렇게 살펴보면은 안철수 후보 쪽이 조금 빠지면서 그 표심이 다시 여기저기로 옮기는데 보니까 홍준표 후보라든지 이렇게 우파 쪽으로 다 옮기는 것도 아니고 일본 또 문재인 후보한테도 가고 뭐 여기저기 흐트러져요 보니까. 그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뭐 다들 잘 아시지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은 대통령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지 기반 그리고 그 정권을 받쳐주는 그 국회의원 이런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지난달 19일입니다. 아침 KBS에서 진행된 5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정권 교체 방법의 차이 때문에 갈라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는 결국은 통합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박 전 대표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박하죠. 국민의당과의 통합 발언은 아무리 선거 때지만 일장춘몽을 깨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이렇게 해서 막아섰는데요. 그런데 이 말 이전에 어떤 법안 통과시키면 어떻던가요? 두 당이 거의 협의해서 연대해서 통과시키지 않던가요? 뭐 그전에는 티격태격 하긴 하지만은. 그리고 문재인 후보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그래도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후보죠. 그래서 한번 그 열기가 어떤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뭘로 살펴봤느냐? 발로 뛴 건 아니고 화면으로 살펴봤습니다. 청주라든지 또 강원도 원주입니까? 그쪽 집회 그리고 부산에서 한 집회 이런 거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의 예를 들어볼까요? 부산은 문 후보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고
그런데 이번에 모인 그 열기를 보니까 예전하고는 좀 사뭇 다르지 않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상당히 열렬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었다. 물론 이제 정당들은 대체적으로 다 동원을 합니다. 어느 정당 할 거 없이. 이제 그런 걸 감안해 놓고도 그래도 예전 선거하고는 달리 열기가 상당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 또 모인 사람도 뭐 청주든 어디든 상당히 많아요. 문 후보가.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선거 때 가장 유력 주자로 알려지게 되면 누구든 그렇습니다. 그 줄서기가 일어나요. 뭐 제도권에서도 당연히 줄서기 일어나죠. 근데 일반 국민들도 뭔가 그 본능적이겠지만 본능적일 수 있어요. 그 강한 후보한테 가까이 가려는 그런 심리가 있는지 아무튼 많이 모여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문 후보 쪽에서도 상당한 열기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는 어떠냐? 거기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이제 문 후보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냐 이렇게 싶어요. 그 현장 열기가 그렇다 이거예요. 화면상으로 이제 내 눈으로 보는 화면상으로 그랬다 이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마다 다 보는 게 다를 거예요. 다를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참고사항 아닙니다. 이건 내 생각일 뿐이죠. 이런 부분은 안철수 후보 쪽도 분위기는 좋고 하지만 이제 문 후보보다는 조금 야간 느낌을 받았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선거를 하는 것은 투표일 가봐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현장 열기가 좀 뜨거워도 실제 막상 뚜껑 열어보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됐거나 특히나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은 열성이 대단히 강하다고 나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염원이 국가 안보 혹은 박 전 대통령이 무사해야 되고 바로 이 잘못된 법이 바로 잡혀야 되고 이런 부분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이 염원을 달성해 줄 후보가 누구냐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심이 갈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탄핵 정구가 얽히다 보니까 간단치를 않다 이거죠. 왜? 예전 선거가지 자냐 우냐 여권이냐 야권이냐 하면은 단순해요. 그런데 이건 탄핵 정국이 얽혔는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파 국회의원이란 막상 했던 사람들 탄핵 찬성이 거의 60여 명에 달했다 이겁니다.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탄핵 찬성을 안 했다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방치 내지는 방조 그 상태였다 이거지요. 이 탄핵 정국 이어질 때 적극적으로 나와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했던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겨우 한두 명.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해도 거기 플러스 서너 명 그 정도 있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관망이었어요. 설령 탄핵을 반대했다 하더라도 관망 상태로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표심 집중이 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게 뭐 때문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는 그 시민도 시민이지만은 한국의 안보가 위태롭다 이런 관점에서 나라를 걱정해서 또 많이 나온 겁니다. 그건 뭐냐? 남북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북한의 핵무장 문제로 여러 가지로 지금 시끄럽고 그런 와중에 또 정권 교체까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는 탄핵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집단이 어디입니까? 군입니다. 군. 그렇다면 군 출신 중에 장성 출신도 많다 이거예요. 제대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 지내신 분들도 많고 그럴 것인데 그런 분 안보하면 그 누구보다도 더 밝고 신경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한번 살려보세요. 이 탄핵 정국 사태 때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떤 장성급들이 나와서 이 탄핵은 부당하다 아니면 지금 탄핵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그런 장성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론 태극기 집회
열심히 나와서 연설한 허화평 씨 같은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 빼고 기억난 분 있습니까? 육사 구국 동지회, 해사 구국 동지회 많이 나오셨다고. 예, 그런 분 이제 단체로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급 중에서 개인 이름을 걸고 나온 분이 있었습니까? 국방을 걱정하고. 아마 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용기 내기가 힘든 것이 세상사다. 위기 때 나선다는 것이 일반 보통 사람으로는 못 나선다. 입으로는 누구든지 안보 이야기하고 모두 다 해결할 듯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에요. 자,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은 다 그렇구나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이어집니다. 다시. 이제 우파 후보가 설령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는가? 금방 뭐가 막 해결되고 좋아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제대로 모든 걸 밝히려면 탄핵의 시초부터 끝까지 모두 재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얼른 쉽지 않겠죠, 여러분. 왜 그러냐? 우파 쪽에도 탄핵에 적극 참여했던 그런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다수는 방치고. 그러면 저 야당권이 어떻습니까? 아예 그쪽은 말할 나위도 없지요. 그런데 그런 게 쉽겠습니까? 누가 대통령 돼도 결단 내려서 그런 거 어려울 거예요. 물론 이제 조원진 후보나 이런 경우는 아예 그 작정하고 그걸 외치고 다니니까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그런 거 뭐 시도할 수도 있죠. 애국 시민들 응원 받아가면서 그래 되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정국이 이제 이어지겠죠. 정치가 이제 위태위태해질 수도 있죠. 아무튼간에 그렇지만 다른 후보들이야 그렇게까지 위험 상태를 감수하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속된다. 우호적인. 그러니까는 앞으로 재판이 이어져도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올 것이다. 우호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러다 보면 판결이 바람직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재심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질 거예요. 또 여론이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재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겠지요. 이제 이런 부분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이제 정권이 넘어가면은 그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이제 사면을 받고 하는 거하고 그런 건 좀 다른 차원 아닙니까? 사면이란 것은 죄가 확정됐을 때 이야기거든요. 사면은. 그러나 죄가 없다 하면은 그보다는 무죄 판결 나오든지 재조사 이루어지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대에 걸고 할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거는 참 무상합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연세가 많은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날의 많은 선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대단하게 서로 얽히고 내가 옳다 너는 그러다 했지만은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고 참 만족하는 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그런 줄 알고 절대로 혼을 뺏기면 안 된다. 정말 여기에서는 좀 냉정하고 마음을 비우고 허공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살펴야 바로 보이고 또 표를 행사해도 그렇게 해야 효과적인 표를 행사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저건 옳다 저건 나쁘다고 막 감정에 휩쓸려 버리고 그러면은 그 부분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뒤에 큰 상처가 남습니다. 마음고생 심하고 나중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병이 나요. 이제 그 정도까지 되면 안 되겠죠. 원래 선거는 축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서로 페어플레이하고 좋은 후보를 뽑아가지고 나라에 봉사시키고 이게 선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안 나와도 최소한도 마음 담담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거 전국에 마음 끓이고 쪄리고
정치에 끓이고 쩌리고 해봐야 남는 거는 마음의 병밖에 안 남는다 이겁니다. 뒤에 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온 몸과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몰입해서 빠지고 그런 건 안 좋다. 이 정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종교에 깊이 빠지면 뭐라랍니까? 광신도 그 말 하지요. 광신도다 그래요. 물론 그 입장에선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 빠져들고 있지요. 옳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옆에서 방관하는 입장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아 저쪽이 지나치구나 잘못되고 있구나 알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거를 막 빠져들이고 병이 들어도 병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만 빠져들겠습니까? 음악에 빠져들기도 하고 예술에 빠져들기도 하고 스포츠에 빠져들기도 하고 어떤 약에 빠져들기도 하고 또는 두려움, 슬픔, 괴로움 그런 감정에 빠져들기도 하고 어디가 깊이 막 빠져듭니다. 그런데 잠깐 그랬다 살짝 스치면 괜찮은데 정말 몰입해서 거기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면은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 표심이 우파 표심이 안철수 후보한테 몰리는 바람에 안철수 후보가 급등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언론의 이제 보도 또 여론조사 이런 걸 이렇게 살펴보면은 안철수 후보 쪽이 조금 빠지면서 그 표심이 다시 여기저기로 옮기는데 보니까 홍준표 후보라든지 이렇게 우파 쪽으로 다 옮기는 것도 아니고 일본 또 문재인 후보한테도 가고 뭐 여기저기 흐트러져요 보니까. 그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뭐 다들 잘 아시지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은 대통령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지 기반 그리고 그 정권을 받쳐주는 그 국회의원 이런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지난달 19일입니다. 아침 KBS에서 진행된 5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정권 교체 방법의 차이 때문에 갈라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는 결국은 통합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박 전 대표 이에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박하죠. 국민의당과의 통합 발언은 아무리 선거 때지만 일장춘몽을 깨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이렇게 해서 막아섰는데요. 그런데 이 말 이전에 전에 어떤 법안 통과시키면 어떻던가요? 두 당이 거의 협의해서 연대해서 통과시키지 않던가요? 뭐 그전에는 티격태격 하긴 하지만은. 그리고 문재인 후보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그래도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후보죠. 그래서 한번 그 열기가 어떤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뭘로 살펴봤느냐? 발로 뛴 건 아니고 화면으로 살펴봤습니다. 청주라든지 또 강원도 원주입니까? 그쪽 집회 그리고 부산에서 한 집회 이런 거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의 예를 들어볼까요? 부산은 문 후보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고 그런데 이번에 모인 그 열기를 보니까 예전하고는 좀 사뭇 다르지 않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상당히 열렬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었다. 물론 이제 정당들은 대체적으로 다 동원을 합니다. 어느 정당 할 거 없이. 이제 그런 걸 감안해 놓고도 그래도 예전 선거하고는 달리 열기가 상당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 또 모인 사람도 뭐 마찬가지겠죠. 우파 후보들은 20, 30대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이제 홍 후보는 TV 토론을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또 발표하기도 쉽겠죠. 이제 조은진 후보나 남재준 후보는 TV 토론 안 하니까 그는 유튜브라든가 이제 다른 제3의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카톡으로 뭐 연설문을 늘 배포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걸 해야 될 것이고요.
아무튼 TV 토론에서 좀 적극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요. 특히나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를 충분하게 공략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국민들이 볼 때 뭔가 듬직하고 믿음성 있다 이렇게 여길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번 대선만큼 이 표심이 오락가락한 대선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뚜렷하게 우파 후보 중에 누군가 떠버리면 그런 일이 없겠지요. 또 선거란 건 진행되다 보면은 투표를 가까워지다 보면은 결국은 좌우 싸움 아니면 여야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직까지는 그렇단 말이 왜 그러겠습니까? 뚜렷한 후보가 부상을 못해서 그런 것이죠. 이제 부상을 하면야 그럴 걱정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표심이 우파 표심이 안철수 후보한테 몰리는 바람에 안철수 후보가 급등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언론의 이제 보도 또 여론조사 이런 걸 이렇게 살펴보면은 안철수 후보 쪽이 조금 빠지면서 그 표심이 다시 여기저기로 옮기는데 보니까 홍준표 후보라든지 이렇게 우파 쪽으로 다 옮기는 것도 아니고 일본 또 문재인 후보한테도 가고 뭐 여기저기 흐트러져요 보니까. 그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뭐 다들 잘 아시지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은 대통령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지 기반 그리고 그 정권을 받쳐주는 그 국회의원 이런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지난달 19일입니다. 아침 KBS에서 진행된 5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정권 교체 방법의 차이 때문에 갈라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는 결국은 통합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박 전 대표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박하죠. 국민의당과의 통합한 문 후보보다는 조금 야간 느낌을 받았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선거라는 것은 투표일 가봐야 아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현장 열기가 좀 뜨거워도 실제 막상 뚜껑 열어보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됐거나 특히나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은 열성이 대단히 강하다고 나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염원이 국가 안보 혹은 박 전 대통령이 무사해야 되고 바로 이 잘못된 법이 바로 잡혀야 되고 이런 부분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이 염원을 달성해 줄 후보가 누구냐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심이 갈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탄핵 정구가 얽히다 보니까 간단치를 않다 이거죠. 왜? 예전 선거가지 자냐 우냐 여권이냐 야권이냐 하면은 단순해요. 그런데 이건 탄핵 정국이 얽혔는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파 국회의원이란 막상 했던 사람들 탄핵 찬성이 거의 60여 명에 달했다 이겁니다.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탄핵 찬성을 안 했다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방치 내지는 방조 그 상태였다 이거지요. 이 탄핵 정국 이어질 때 적극적으로 나와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했던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겨우 한두 명.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해도 거기 플러스 서너 명 그 정도 있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관망이었어요. 설령 탄핵을 반대했다 하더라도 관망 상태로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표심 집중이 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게 뭐 때문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는 그 시민도 시민이지만은 한국의 안보가 위태롭다 이런 관점에서 나라를 걱정해서 또 많이 나온 겁니다. 그건 뭐냐? 남북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북한의 핵무장 문제로 여러 가지로 지금 시끄럽고
그런 와중에 또 정권 교체까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는 탄핵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집단이 어디입니까? 군입니다. 군. 그렇다면 군 출신 중에 장성 출신도 많다 이거예요. 제대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 지내신 분들도 많고 그럴 것인데 그런 분 안보하면 그 누구보다도 더 밝고 신경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말 보완하고 해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돼야 또 3년 후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할 수도 있겠고 또 여타 사건에 대비할 수도 있겠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또 재판 과정이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비할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오늘 24일부터 새누리당 홈페이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이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서버 다운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서버 다운이란 건 뭐냐면은 한꺼번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이제 서버 다운이 되는 거 있고 또 용량을 주어진 용량을 다 사용해 버려 가지고 이제 다운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홈페이지가 일시 죽어버렸는데 그 관리를 조금 잘 해야 되겠네요. 예, 다시 이어집니다. 예, 그렇게 되고 다음 홍준표 후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입니다. 홍준표 후보 확장성이 상당히 크다 내가 전에도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파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 순간은 어떤가? 여론조사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별로 크게 늘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5%, 6%, 7% 이렇게 하던 것이 지금 9%, 또 어떤 데이 10% 이렇게 나오니까 좀 늘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그냥 내부적인 확장성 정도 이건 좀 애매합니다만은 내가 그냥 그런 부분을 이렇게 살펴본다, 평가를 해본다 하면은 그 부분도 커졌다. 그래서 선두주자들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현재는 문재인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고 그런데 홍 후보도 안철수 후보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 않냐. 이제 확장성으로 볼 때 그렇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 부분은 그래도 상당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 후보가 우파 단일화를 홍 후보 앞으로 해낼 수 있다. 한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굉장히 낮지만은 그래도 선거 해볼만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홍 후보가 하기 나름으로 좀 더 분발하고 국민의 결집을 이끌어낸다면은 점점 그 확장성이 커지면은 나중에 정말 해볼만 하지 않겠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이제 TV 토론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해도 그냥 단발 질문보다는 1단계, 2단계, 3단계 질문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싶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론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나와서 연설한 허화평 씨 같은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 빼고 기억난 분 있습니까? 아, 육사 구국 동지회, 해사 구국 동지회 많이 나오셨다고. 예, 그런 분 이제 단체로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급 중에서 개인 이름을 걸고 나온 분이 있었습니까? 국방을 걱정하고. 아마 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용기 내기가 힘든 것이 세상사다. 위기 때 나선다는 것이 일반 보통 사람으로는 못 나선다. 입으로는 누구든지 안보 이야기하고 모두 다 해결할 듯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에요. 자,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은 다 그렇구나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이어집니다. 다시. 이제 우파 후보가 설령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는가? 금방 뭐가 막 해결되고 좋아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제대로 모든 걸 밝히려면 탄핵의 시초부터 끝까지 모두 재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얼른 쉽지 않겠죠, 여러분. 왜 그러냐? 우파 쪽에도 탄핵에 적극 참여했던 그런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다수는 방치고
그러면 저 야당권이 어떻습니까? 아예 그쪽은 말할 나위도 없지요. 그런데 그런 게 쉽겠습니까? 누가 대통령 돼도 결단 내려서 그런 거 어려울 거예요. 물론 이제 조원진 후보나 이런 경우는 아예 그 작정하고 그걸 외치고 다니니까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그런 거 뭐 시도할 수도 있죠. 애국 시민들 뭐 응원 받아가면서 그래 되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정국이 이제 이어지겠죠. 정치가 이제 위태위태해질 수도 있죠. 아무튼간에 그렇지만 다른 후보들이야 그렇게까지 위험 상태를 감수하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속된다. 우호적인. 그러니까는 앞으로 재판이 이어져도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올 것이다. 우호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러다 보면 판결이 바람직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재심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질 거예요. 또 여론이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재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겠지요. 이제 이런 부분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이제 정권이 넘어가면은 그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뭐 이제 사면을 받고 하는 거하고 그런 건 좀 다른 차원 아닙니까? 사면이란 것은 제가 확정된 집회였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나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집회는 허용이 안 되고 선거 집회만 허용이 됩니다. 선거 정치 집회만. 그래서 집회 신고를 해도 결국은 정당 이름으로 그렇게 정치 집회를 신고하는 것이지요. 임의로 모이면은 그건 선거법 위반이다.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세 군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청 앞 대안문인데요. 여기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다. 이것이죠. 열기도 가장 강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 태극기를 든 그런 애국 시민이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새누리당이거든요.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가 조원진 후보가 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모인 그 열기가 강력했다 봐야 되고 인원은 그러니까 그 전에 탄핵 무효를 외쳤던 그 집회보다는 좀 줄었지요. 참석자들이 그러는데 한 3분의 2 정도 왔지 않겠는가 그런가 보니까 약간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다닥다닥 밀집해서 들어서 그렇지 조금 넉넉하게 앉았으면 광장을 가득 채우지는 않았겠냐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꽤나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열기는 컸고 모인 인원이 가장 많았다. 그렇다면 서울역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집회는 어땠는가? 거기도 이제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그 서울역 앞 광장이 다 채워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색이 붉은 옷을 입고 많이 있다 이거죠.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붉은 옷. 그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당원들이 입는 옷 아니겠냐 이렇게 싶은데요. 선거 운동원들은 보니까 흰 옷에 근데 당원복을 많이들 입고 나와서 당원 단합대회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였다. 그럼 태극기를 든 시민은 없었냐? 있었죠. 있었지만은 그 숫자는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저 강남으로 가봅니다. 강남에 남재준 후보 집회가 있었다. 봉사근방에서 주로 거기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 숫자가 이제 크게 많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대충 이제 둘러본 것입니다.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인 대한문의 조원진 후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원진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2시간 TV 토론을 하자 이걸 제의했어요. 그건 뭐냐? 단일화를 조건으로 하자 이런 건가 봅니다. 그런데